네, 안녕하십니까. 천연기능물질론 수업의 13주차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스네이크 프루시라는 이 비늘 야자의 품종을 달리하여 제조한 콤부차의 발효 기간 중에 화학적 특성의 변화에 대한 논문을 선정하여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목차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논문 정보 및 선정 이유에 대해 우선적으로 설명을 하고 이후에 서론, 방법, 결과, 결론을 순차적으로 발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선정한 이 논문의 경우에는 국제적인 컨퍼런스에서 나온 발표인데 친환경 계측 사업과 그리고 생명, 경제, 학회와 관련된 논문으로서 2019년에 등재된 논문입니다. 보시는 이름들을 보면 인도네시아의 농업 관련 부서의 연구소나 또는 어, 어떤 품종을 관리하고 이러한 부서들에서 진행된 연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앞서 12주차 때 발표와 마찬가지로 실전 문제 연구단의 주제에 대한 추가적인 학습을 위해서 콤부차와 관련된 논문을 꾸준히 검색하고 이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선정한 실전 문제 연구단 주제는 뽕잎, 옥수수 수염 등을 이용한 항당뇨 콤부차의 개발인데 뽕잎은 예로부터 이제 가바와 같은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고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메이신과 같은 성분들이 항당뇨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콤부차 역시 세계적으로 당뇨, 콜레스테롤 등 다양한 질병들에 대해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뽕잎과 옥수수 수염 등을 이용하여 제조를 하였을 때 일반적인 녹차나 홍차를 이용하여 제조하는 콤부차에 비해서 얼마만큼의 항당뇨 활성에 대한 상승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저희 실전 문제 연구단의 주된 연구이자 제품 개발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래 콤부차는 이제 앞서 얘기했듯이 시베리아나 만주 지역에서 유래했다라고 알려져 있으며 녹차나 홍차를 이용하여 제조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 농문의 경우에는 비늘 야자를 이용하여 콤부차를 제조하였는데 제가 우선적으로 이 논문을 통해서는 비늘 야자를 이용하였을 때는 어떠한 분석 항목을 선정을 할 수가 있으며 또한 비늘 야자로 콤부차를 제조했을 때는 어떠한 상승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학습하고자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실전 문제 연구단의 준비 중에서 검색된 콤부차 제조에 이용되는 미생물로서는 글루콘 아세토박터 자일리너스 그리고 글루콘 아세토박터 메델리네시스 그리고 글루콘 아세토박터 옥시단스가 있었습니다. 해당 논문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제조에 이용 가능한 미생물을 학습하고자 선정한 것도 있습니다. 따라서 콤부차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적으로 학습을 하고 또한 미생물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알아보고자 하며 비늘 야자를 이용했을 때는 어떠한 분석 항목과 그리고 어떠한 상승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학습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본 논문의 경우에는 비교적 간략하게 서론이 작성되어졌습니다. 어, 콤부차는 초산균과 효모로 만들어지는 스코비로 14일간 발효시킨 당류를 함유한 차를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스코비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바이오필름과 같은 명맥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국내에서도 바이오필름에 비해서는 이 스코비라는 용어가 보다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초상균과 효모를 많이 이용한다고 했는데 해당 논문에서는 사카로미세스, 자이고사카로미세스, 그리고 브레토노마이세스, 그리고 캔디다가 많이 이용된다 했는데 앞선 논문에서도 사카로미세스나 캔디다가
콤부차의 조성에서 많은 우세균으로서 함유되어져 있다라는 것으로 보고된 바가 있어 충분히 신뢰성 있는 서론이 작성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콤부차는 홍차잎을 우린물로 제조되었다고 하였고 해당 논문에서는 콤부차에 대해서 항균성, 항산화, 항당뇨에 대한 활성이 있다라고 보고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추가적으로 위궤양이나 그리고 항콜레스테롤 등에 대해서도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논문이 16년에 보고된 것임을 감안할 때 해당 논문에서는 콤부차에 대한 조사는 비교적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원료로 사용한 비늘야자는 섬유소, 비타민 A, B1, C 등의 영양성분을 함유한 항산화 활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인도네시아의 토착과일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비늘야자 살라카잘라카는 사과, 오렌지, 망고스틴, 키위에 비해서 폴리페놀 함량이 높다라고는 이야기했는데 추가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사과나 오렌지, 망고스틴, 키위가 어느 만큼의 폴리페놀 함량을 가지고 있고 살라카잘라카는 어느 만큼의 폴리페놀 함량이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전 연구 결과로서 이 살라카잘라카를 이용하여 콤부차를 제조 시 항산화 활성뿐만 아니라 폴리페놀 그리고 유기산의 함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보고가 있음에 따라서 본 논문을 작성하게 되었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즉 이전 논문에서 이러한 폴리페놀과 유기산의 함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바탕하여 품종별로 어떠한 변화가 있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본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예로부터 다양한 품종의 이 살라카잘라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그 종류로는 살락 스와루, 그리고 살락 폰도, 살락 마두라, 그리고 살락 발리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품종에 따라서 색 또는 모양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구체적으로 해당 논문의 서론에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맛이나 향 부분에서도 일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각각의 품종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로써 이러한 앞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함축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본 연구는 이러한 다양한 품종의 살라카잘라카를 이용하여 콤부차를 제조하고 이에 따른 발효 중 화학적 특성의 변화를 알아내고자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실험 설계입니다. 각각의 이 네 가지의 품종을 S1, S2, S3, S4로 표기를 하고 본 실험은 4개의 단계로 구성되어져 있고 각각을 3회 반복 진행되었습니다. 총 16가지의 조작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가 되며 독립 변수로서는 원재료의 품종이 될 것이고 종속 변수로는 pH, 총산도, 총가용성 고형분, 당도, 총페놀, 항산화 활성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콤부차에 대한 분석은 발효 0에서 14일차에 대해서 분석되었다고 했는데 해당 논문의 경우에는 며칠 간격으로 측정한 것이 아닌 발효 초기와 발효 후기에 분석만이 진행되었다는 것이 조금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콤부차의 제조는 원료를 혼합하고 살균, 미생물 접종, 발효 과정을 거쳤는데 초기에 50대 50의 비율로서 비늘야자와 물을 혼합하였고 이후 65도에서 30분간 진행되는 파스테르 살균법 또는 저온 살균법이 이용되어졌으며 미생물의 접종에서는 이제 설탕 시럽으로 발효해둔 콤부차 스타터를 10%를 접종하였습니다. 이후 천으로 덮고 고무줄로 밀봉하였다고 했으며 무균 상태에서 28도 상온에서 14일간 발효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해당 제조 과정에서 아쉬웠던 점은 천으로 덮고 고무줄로 밀봉한다라는 점에서 다소 위생적이지 못하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또한 무균 상태에서 하였다고는 하였으나 상온에서 발효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해당 온도가 균일하지 못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실험실에서 만약에 진행을 했다면 인큐베이터가 이용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천으로 덮고 고무줄로 밀봉하는 것이 아닌 보다 외부로서의 이물질 유입이 막을 수 있는 천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다음으로 콤부차의 발효에 대해서 0일차와 14일차에 진행한 분석 항목으로는 총 산도와 pH, 그리고 총 당도와 가용성 고용분, 그리고 총 페놀 함량, 그리고 항산화 활성은 DPPH 라디칼 소거능만 진행이 되었습니다. 통계 처리와 같은 경우에는 아노바 검정을 이용하였다고 했는데 어떠한 통계 처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어 아쉬웠습니다. 또한 항산화 활성 분석의 경우에서도 DPPH 라디칼 소거능 뿐만 아니라 적어도 최소 3가지의 분석 항목으로서 비교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논문이었습니다. 먼저 테이블 1은 이 비닐 야자로 만들어진 콤부차의 화학적 특성 중 총 산도와 pH 그리고 총 당도, 가용성 고형분에 대해서 분석이 되었으며 총 당도와 가용성 고형분에 대한 표는 이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총 산도의 경우에는 이 4가지의 품종 중에서 폰도 품종이 0.26 플러스 마이너스 0.07에서 1.72 플러스 마이너스 0.17로서 1.46의 변화가 나타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pH의 경우에도 총산도와 같은 양상을 띄어 폰도 품종이 4.42 플러스 마이너스 0.30에서 3.12 플러스 마이너스 0.02로 1.3만큼의 pH가 감소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콤부차라는 이 차 자체의 스타터가 효모와 초산균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으로 보았을 때 초산균의 활성이 폰도 품종에서 높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품종이 다름에 따라서 초기에 산도나 또는 pH가 조금씩은 상이하다라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감안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각 품종에 대해서 당도가 얼마만큼을 함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효모가 이용할 수 있는 당분이 달라지고,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생성되는 에탄올의 함량이 달라지며, 이 에탄올의 함량이 달라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초산균이 이용할 수 있는 발효원이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선적으로 해당 표를 보았을 때는 이 폰도 품종이 초산균의 활성은 높다라는 것을 우선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의 표는 앞선 테이블 1에 이어지는 표인데 총 당도와 그리고 총 가용성 고형분에 대해서 분석한 표입니다. 표를 보시면 알 수 있다시피 폰도 품종이 초기 당도가 12.6 플러스 마이너스 0.64에서 8.28 플러스 마이너스 0.42%로 4.28만큼의 감소가 일어났습니다. 이는 효모의 활성이 우수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으며 토탈 가용성 고형분의 경우에서도 14.08 플러스 마이너스 0.10에서 12.97 플러스 마이너스 0.06으로 1.12만큼의 감소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논문에 사용되는 미생물의 경우에는 효모와 초산균이라는 것을 이미 이야기를 하였듯이 당도가 감소함에 따라서 에탄올의 함량의 변화, 그리고 최종적으로 에탄올이 얼마만큼이 잔존하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될 항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해당 콤부차는 국가별로 차로 분류하는 국가도 있으며 또는 주주로서 분류하는 국가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해당 논문이 알고자 하는 이 항산화 활성과 그리고 총페놀 분석에 대한 증가도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기타적인 콤부차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요건에 대해서 얼마만큼이 충족이 되었는가가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야지만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총 페놀 함량과 그리고 항산화 활성을
비교한 표입니다. 일단은 총 페놀 함량의 경우에는 이 갈릭 엑시드를 비교 검량 곡선으로서 이용을 하였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변화도가 수아르 품종에서 가장 높은 것을 알 수가 있고, 항산화 활성의 경우에는 그 변화도가 발리 품종에서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했을 때 앞서 평가한 총산도와 pH, 당도, 그리고 가용성 고형분 등에서는 폰도가 우수한 것으로 보아 첨가된 미생물의 활성은 높으나 보시는 바와 같이 총 페놀의 경우에는 스와르 품종이 높다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항산화 활성의 경우에는 발리 품종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초기에 항산화 활성의 경우에도 수아르 품종이 높은 것으로 보아 우선적으로 항산화 활성이 제일 높은 것은 수아르이지만 그 변화도가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는가를 보았을 때는 발리 품종이 높다라는 것으로 보아 해당 논문에서는 그 변화도에 대해서 유의성 검정이 각각의 측정 항목에 대해서만 되었고 그 변화도에 대한 유의도 분석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어느 만큼의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파악하기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서 비늘 야자를 이용하여 콤부차 제조 시 모든 품종에서 발효 중 pH, 총 당도, 총 가용성 고형분의 감소와 발효 중 총 산도, 총 페놀 및 항산화 활성의 증가라는 화학적 특성이 나타났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제 최적의 레시피로서는 품종은 살락수아루가 되고 또한 총 산도는 1.64%가 나왔으며 pH는 3.2, 총 당도는 7.76%, 그리고 총 가용성 고형분은 12.88브릭스, 그리고 총 페놀 함량은 535.59mg/L, 그리고 항산화 활성은 88.18%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제가 보다 최적의 레시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살락수아루가 총 페놀 함량과 항산화 활성이 높은 것은 맞았습니다. 다만 어떤 첨가되는 이 스코비의 스타터, 즉 콤부차의 스타터의 활성을 위해서는 이 스아루 품종보다는 폰도 품종이 좀 더 좋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논문을 바탕하여 각각의 품종의 단품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라 이 살락수아르와 살락 폰도 두 가지의 품종이 우수하다라는 것은 알게 되었으므로 각각의 첨가 비율에 따른 어떤 항산화 활성이나 이런 부분들의 상승 효과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분석이 되었으면 보다 바람직한 논문이었을 것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로써 해당 논문에 대해서는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해당 논문의 경우에는 인도네시아의 논문이라는 점의 한계와 그리고 어떤 인도네시아의 연구 역량에 대해서 감안해 보았을 때 국가적인 연구소에서 제작된 논문이 과연 이 정도의 분석 항목밖에 분석을 할 수가 없는가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구심이 들었으며 또한 콤부차에 대해서 항당뇨나 이런 효능에 대해서 분석을 한 것이 아니라 항산화 활성과 그리고 총 페놀 함량에 대해서가 얼마만큼이 초기에 비해서 증가하는가가 주된 목적이었는데 감안을 해보았을 때는 해당 논문에서는 그렇게 확실하게 뚜렷하게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는 증가도가 일어나진 않았고 다만 품종에 따라서 이 콤부차 스타터 중에 콤부차 스타터의 활성이 어떠한 품종에서 좋은지에 대해서는 폰도 품종이 보다 좋다라는 것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해당 논문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평가를 하고자 하는 항목에서의 아쉬움이 있었으며 결론에 대해서도 단순히 이러한 변화가 나타났다와 함께 최적의 레시피가 이것이다 라는 제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항산화 활성과 총 페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숙하게 결론에서는 설명을 하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는 논문이었습니다. 이로써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13주차
비닐 야자를 이용하여 제조한 콤부차의 발효 기간에 따른 어떤 화학적 특성의 변화에 대한 논문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